입니다. 네. 우선 아마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투스 온라인에서 고1, 고2 담당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당 지역과 대치동 지역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 분당에서는 대찬학원에서만 현재 이제 단과를 하고 있고 대치동에서는 세움과 예섬에서 현재는 원래 제가 데뷔할 때는 휘문 중동고 담당이었는데 현재는 경기고 그다음에 숙명여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현재 분당 청솔에서 이제 재수종합반 출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투스 컨텐츠, 그다음에 청솔 컨텐츠, 시대인재 컨텐츠, 이강 컨텐츠, 한수 컨텐츠 등 학생들에게 뿌릴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우리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의개정 교과서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천재교육에서 자습서를 현재 이의개정 저자로 있기 때문에 그 자습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당 근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먼저 학교 시험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 분당 근교가 시험이 조금 쉽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의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쉬워졌고요. 이게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학교 측에서도 필요한 게 있어서 그렇게 조금 쉽게 출제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곧 고득점자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득점자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생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꼼꼼한 친구들이 이기는 내신이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다른 수학 과목과 비교를 했을 때 수학 과목은 사실 강적 최고점을 뚫는 게 사실 목표여야 되거든요. 내가 못 풀었던 유형을 풀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못했던 파트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사실 수학의 특징이라면 국어는 다릅니다. 국어는 최고점을 뚫는 걸 1차적인 목표로 가지면 안 되고 최저점을 올리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가 어떤 거냐? 성적이 등락이 심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학을 느낌대로 풀고 있어서 그래요. 근거가 명확히 사실 독서 지문처럼 비문학 지문처럼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밟지 않고 느낌대로 이거 같다 해서 문제를 푸는 순간 등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볼 때는 1등급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못 볼 때는 훅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 많은 게 국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우선 최고점을 뚫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 비슷하게 이제 최저점을 쭉 올려서 비슷한 점수대가 나오는 게 1차적 목표. 그 다음에 최고점을 뚫는 걸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서 내신은 기본적으로 국어는 꼼꼼한 게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꼼꼼하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숙제 주고 풀어와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를 한 거에 수강하는 거는 사실 1할입니다. 집에서 9할을 해줘야 되는 거여서 학생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알려준 걸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과제를 잘 해내려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수업보다 피드백과 클리닉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 외에 클리닉 때 따로 끼고 어떤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국어 과목이라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시험적으로 이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도 따로 훈련을 통해서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서술형이 따로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서술형이 생겼잖아요. 네. 물론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가끔. 근데 어찌됐든 객관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 학생들의 학습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개념어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개념어가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이 선택지 안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고 그걸 본문에서 내가 어떻게 찾았다까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학습이 끝나면 내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혹은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풀어도 점수로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연결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게 어색해서 그렇지 그 툴만 훈련을 해주면 사실 좀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과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고등학교 이 분당 학교의 특징이 내신형 시험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수능식 공부를 통해서 개념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신 지문들을 통해서 체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같이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게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국어 같은 경우는 고1, 2, 3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고1 때도
고3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수능식으로 개념 학습을 하고 내신지 모드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점수로 연결이 잘 됩니다. 네. 우리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분당 지역 친구들이 조금 고1 때 국어를 좀 완성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고3처럼 이제 고1 때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학과 문법은 약간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문학의 사실 포인트는 외부 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을 통해서 개념 학습을 해요. 우선 수능식 개념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외부 지문,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학은 원래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후에 외부를 가는 식으로 순서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는 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개념서라든지 어떤 문제집을 통해서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만나보는 게 문법의 포인트예요. 우리 2학기 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세국어가 출제가 될 텐데 문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왜 중요하냐? 개념을 이회독해도 문제를 많이 안 풀면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근이 뭐야? 접사가 뭐야? 개념 공부해본 애들은 다 대답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럼 알사탕의 알이랑 알밤의 알 얘네들은 어근이야 접사야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문법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고 예시를 많이 안 만나봐서 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문법에서는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어찌됐든 내가 수강을 하고 그냥 이렇게 돈 내고 그 다음에 그럼 성적이 나오겠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수로 연결이 되려면 수능식 개념을 먼저 근본을 다져주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근교 시험지 문제통해 가지고 한번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문법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문학의 첫 번째 유형은 개념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상 특징, 예를 들어 서리적 표현이 뭔지 이거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촉각을 시각화하여 라는 것도 역시 개념 학습을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유형을 가장 자신 있어 해요. 문학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 내용 해석 부분이지 어떤 이런 개념을 어려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근데 문제는 오개념이 많아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수학이나 뭐 과탐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안 풀리니까. 근데 국어는 사실 한글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애들이 다 이해했다고 끄덕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차적으로는 그게 선지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시점에 대한 선택지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야기 안에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개념어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개념어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개념어가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 학습을 우선 1차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내가 이거를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랑 연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인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고전 문학을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처음 만나게 돼요. 고1 2학기 때.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은 아무래도 이제 갈래별 특징이 있고 그 흐름이 있고 그걸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개념 학습이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고전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이게 현대 어휘와 달라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어 강사인데도 단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걸 한 70% 정도 아는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영어 단어는 외우면서 왜 국어 단어는 안 외우냐라고 하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씩 떠먹여줘야 되거든요. 또 외워라 한다고 해서 또 외우지도 않아요. 다 시험 보고 그때마다 테스트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걸 아무래도 이제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저도 국어 강사지만 알고 있습니다. 수학이 메인이라는 걸. 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미리 좀 잡아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수학이나 탐구에서 조금 더 이제 학기 중에 좀 더 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좀 미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분당 지역 학교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은, 알고 있지 않은 걸 근거로 내가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외적 증거가 사실 이 보기 박스인데요. 이 보기 박스 문제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기재로 본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게 풀려야 되는데, 얘는 사실 내신식 학습으로는 조금 채우기가 어렵고요. 얘는 수능식 학습을 조금 추가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여름 때 미리 채우고 가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문학을 유독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남학생인 경우가 많기는 한데, 네. 이런 친구들은 소설에서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어, 이 말을 했어, 왜 그랬을까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네, 그냥 왜 그런지를 아예 모르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국어는 그냥 편하게 강사들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태어날 때 1등급을 잡고 태어난 애들이 있다고. 네, 돌잡이 때 1등급 잡고 태어난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학원 안 다니고 공부 안 해도 사실 국어 1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타고나게 국어를 잘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이 존재하고 강사가 존재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제가 클리닉 때 좀 많이 끼고 좀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이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을 유독 아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조금 더 저를 잘 활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 떠먹을 수 있게 우리 그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전체 과정에서, 전체 문법에서 4가지 개념을 뽑아서 1학년 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음운 변동이랑 그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를 가르치고요. 2학기 때는 중세국어와 기말고사 때는 이제 한글 맞춤법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4가지 개념이 떼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문법 전체 속에서 연결이 돼요. 다른 개념들이랑. 실제로 이건 이 근교 학교의 중세국어 시험 문제인데요. 보시면 중세국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격조사라든지 관형사형이라든지 현대국어 문법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전체 체계를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학습을 해줘야지 학생들이 조금 더 이걸 점수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필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당연히 이것들도 그냥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어휘집 같은 경우는 수업 때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과제로 내고 시험 때, 주간 테스트 때 따로 어휘 시험을 본다까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특징을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해보자면요. 당연히 이건 사실 다른 강사님들 비슷할 거예요.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보는 게 내신에서는 반복이 되게 깡패거든요. 반복을 많이 할수록 잘해요. 그래서 같은 지문과 관련해서 여러 단계의 어떤 문제를 풀게 되고요. 당연히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이거 말고도 뭐 이감, 시대인재 컨텐츠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고차원 어려운 문제들 풀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답안지는 그냥 답안지 해설 형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손 해설 형식으로 제공이 돼요. 네. 우리 그거 확인해 주시고, 역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필요해서 첫 수업 때 1차 교환이 나가고요. 1주 뒤에 2차 교환이 나가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그 1주 뒤인 즉 3주 뒤에 파이널 교환이 이렇게 여러 번 3번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역시 복습하고 주간 테스트엔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파트인데요. 네, 제 수업의 가장 특징인 게 이건 것 같아요. 우선 직접 만든 자습서, 해설서, 개념 노트를 저한테 다 제출을 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걸 피드백을 작성한 다음에 그 차주에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수업에서. 클리닉인데 근데 학생들이 클리닉 와서 질문해라고 하면은 질문하는 애들만 해요. 안 하는 분명 모르는 게 있을 텐데 싶은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은 개수를 그 주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채워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면 다른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모르는지가 명확해요. 근데 국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모르니까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모르는 게 국어 과목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내가 어찌됐든 내가 개수를 채워야지 과제가 수행이 되는 거니까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혹은 모르고 있구나가 조금 더 확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지 작성하는 게 제 수업에서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또 모의고사도 잘 봐야 기분이 좋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내신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또 이제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약간 케어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네. 네, 해서 비문학이랑 독서 이런 파트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과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관리 측면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지 작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들이 저는 분당 이 대찬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거든요. 토요일 수업이면 학생들이 오는 길에 버스 혹은 학부모님들의 차 이런 데에서 숙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학생들이 작성할 게 좀 많은 과제를 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밀리면 사실 좀 버거운 과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토요일 수업이라서 수요일까지 1차 과제 수행을 사진 찍어서 보내게 합니다. 그게 수행이 확인이 되면 그때 2차 과제가 분출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것 역시 1차 과제 완수, 2차 과제 완수 혹은 1차 과제 제출 안 해서 2차 과제 못 받음 이런 것들은 문자로 전부 다 공유가 되고요. 학부모님들께. 그래서 과제가 밀리면 사실 국어는 작성하는 거를 못 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밀림 방지를 통해서 1, 2차 과제를 분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24시간 1대1로 편하게 학생들이 연락하면 되고요. 혹시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거나 학습의 이유로 혹은 투지포를 쓰고 있다면 뭐 메일이든 아니면 학부모님들 핸드폰이든 편한 대로 모든 채널 통해서 학생들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주는 교재 어떤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PDF 파일을 다 공유를 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요즘에는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패드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네. 저는 물론 시험을 종이로 보니까 종이로 공부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항상 말하지만 학생들은 그게 편한지 이제 주로 패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PDF 파일은 전부 다 공유가 돼서 여러 번 이제 비우고 혹은 파일 새로 받아서 새로 다시 복습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용이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재 관련된 거나 혹은 온라인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조교를 쓰고 있지만 제가 학생들과 대면하는 즉 피드백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클리닉 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시험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교를 쓰고 있지는 않아서 그쪽 부분에 학생 대면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생 조교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는 그걸 정리해드린 어떤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고1 내신 커리큘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11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5회로 개학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에 따로 진행이 되고 클리닉은 학생들과 관련해서 시간 조율해가지고 따로 이제 학생들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따로 조사를 해서 그때 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5회입니다. 크게는 독서랑 어휘는 과제로 나가고 주간 테스트에 포함이 되고 수업 내용 자체는 문학과 문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1, 2주차, 문학, 문법 전부 다 1, 2주차가 근본주라고 저는 부르고요. 3, 4, 5주차가 이제 실전주라고 부르는데 근본주는 수능적인 개념을 따로 학습하는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내신 지문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주차 때 시 분석법이랑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분석법 개념하고요. 2주차 때는 이제 고전시가 아무래도 이제 2학기 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과 개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을 이제 갈래별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1, 2주차 때는 전반적인 체계를 먼저 학습을 해야지 중세국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사, 문장성분, 의문 간단하게 그렇게 체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개념과 문제 적용, 실전 문제까지 우리 이렇게 5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날씨가 또 굉장히 덥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고 또 친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어 강사 정온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